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파동의 굴절과 관련하여 스넬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의 굴절과 관련해서 실험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영상 잘 보았나요? 개념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선이 매질 1으로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가 다른 매질 2로 입사를 하는데 이렇게 경계면에서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꺾이는 과정을 바로 굴절이라고 합니다. 매질 1으로 들어가는 광선의 입사각은 몇 도일까요? 정답은 30도일까요? 땡! 아닙니다. 바로 입사각은 법선으로부터 얼마나 기울어졌는가, 이것이 바로 입사각이 되겠습니다. 자, 법선이라 하면 이렇게 매질과 매질의 경계면으로부터 수직인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법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기준으로부터 얼마나 기울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사각은 얼마다? 입사각은 60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굴절각은 어떻게 될까요? 굴절각도 마찬가지로 법선으로부터 얼마나 기울어졌는가? 그러면 굴절각은 30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매질 1과 2 중에 그리고 우리는 파동의 굴절의 이유를 바로 파의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속력이 달라지면 왜 굴절되는 걸까요? 바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바퀴가 양쪽에 달려있죠. 그런데 파가 이렇게 자동차가 진행할 때 경계면에서 더 느린 쪽, 잔디 쪽에서 먼저 닿는 여기 바퀴가 느리게 가게 되고 여기는 그대로 계속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기울까요? 바로 빨리 가는 쪽이 더 많이 움직이고 조금 움직이니까 이렇게 느린 쪽으로 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동의 진행 방향은 이렇게 자동차가 경계면에서 꺾이는 것처럼 느린 쪽으로 굽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매질 1과 2에서 들어갈 때 이렇게 꺾였는데 원래 만약에 다른 매질이 마주치지 않았다면 이렇게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꺾였다? 아래쪽으로 꺾였나? 위쪽으로 꺾였나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꺾였어요? 아래쪽으로 꺾였죠. 아래쪽으로. 그럼 아래쪽에 있는 매질이 더 느린 쪽이다. 느린 쪽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광선의 속력이, 파의 속력은 어떻게 매질 1과 매질 2 사이에서 누가 더 느리다? 매질 2가 더 느리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빛이 들어가는 속력을 우리가 광속이죠. 광속. 빛의 속력은 우리가 변치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진공에서의 기준입니다.
어떤 매질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꺾인다. 어떤 매질 속에 들어가면 속력이 느려지고 느려지는 것 때문에 꺾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매질에서 속력이 느려지게 된다. 근데 그 느려지는 정도가 얼마다? 바로 굴절률. n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굴절률만큼 느려진다. 요거는 파의 속력이 느려지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좀 불편하네요. 그래서 속력이 더 느려지게 되면은 그만큼 굴절률이 커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속력이 더 느려진 매질2에서 굴절률이 더 클까요? 작을까요? 굴절률 N1, N2라고 구분 지어 보겠습니다. 누가 더 큰 걸까요? 바로 N2가 더 굴절률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래 같았으면 이렇게 진행할 텐데 지금 어디로 꺾였어요?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꺾이게 되었네요. 그러면 매질2가 더 느리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럼 속력이 누가 더 느리다? 매질2가 더 느리다. 그렇다면 굴절률은 누가 더 크다? 매질2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데 그럼 속력이 느려졌어. 속력이 늘어진 것은 뭐 때문일까? V는 F람다. 인데 파는 한 번 쏜 이 진동수는 이 파의 성질이기 때문에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진동수는 똑같다. 그럼 진동수는 똑같은데 속력이 줄어들었어? 뭐가 줄어들었어? 파장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험에서 살펴봤듯이 입사했을 때 각도에 따라서 굴절각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매질이 달라지면 그만큼 굴절각도 달라지겠죠. 왜? 느려지는 속력이 달라지니까 꺾이는 정도도 당연히 달라질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매질의 종류인 굴절률과 그 꺾이는 정도 굴절각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규칙성이 있습니다. 입사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굴절각도 커지고 있다. 근데 그 값이 애매하게 달라지는데 이것을 누가? 바로 스넬이 발견해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스넬의 법칙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매질이 있습니다. 하얀 매질과 파란 매질이 있습니다. 이때 파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으로 우리가 표현해 볼게요. 이 광선이 입사하고 꺾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행 방향에 대한 수직한 면, 파면을 살펴볼게요. 여기는 입사각과 굴절각. 파면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파면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서 원래 기준적 원래보다 아래쪽으로 꺾였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매질이 훨씬 더 느린 매질이 아래쪽에 있는 매질이 훨씬 더 느린 쪽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진동수는 똑같은데 파장이 짧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파면과 파면 사이의 이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첫 번째 파장, 요거는 두 번째 파장 람다2라고 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화면을 키워봤어요. 자,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에 있는 보라색 선을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 요렇게 삼각형을 우리가 살펴볼 거거든요. 자, 요 삼각형과 삼각형에 공통적인 면이 있어요. 바로 이 면이, 이 빗면이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길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뭔가 우리가 공통점과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위쪽의 직각삼각형에서 높이가 파장 1이 되고 아래쪽의 직각삼각형에서 높이가 파장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각도는 파면과 진행 방향이 수직하기 때문에 X로 둔다면은 여기도 수직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세타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수직하고 90도고, 그럼 이걸 동그라미로 둔다면은 삼각형의 직각삼각형에서 요 각이 세타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있죠? 사인이 생각나게 됩니다. 사인. 자, 그래서 요렇게 보라색 되겠나요? 그럼 여기 보라색에
보라색의 위쪽의 직각삼각형의 사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직각삼각형. 자, 선생님이 요렇게, 요거 직각삼각형이니까 요렇게 다시 그려보면은 람다 1이 되겠고 요걸 x라고 둘게요. x. 그리고 여기는 세타 1 되겠죠. x와 람다 1 세타의 관계를 사인 세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인 세타 1은 x분의 람다 1 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삼각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 삼각형 되겠죠. 여기서 가지고 올게요. 직각삼각형 세타 2, 람다 2, x 되겠죠. 그러면 사인 세타 2는 x분의 람다 2가 되겠습니다. 자, 요걸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각형, 요거 오타 났네요. 람다 1. 그리고 두 번째 삼각형,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삼각형. 빨간 삼각형. 사인 세타 1은 x분의 람다 1. 파란색 삼각형에서 사인 세타 2는 x분의 람다 2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x가 공통점이니까 요거를 x로 정리해 볼게요. x는 사인 세타 2분의 람다 2. 요것도 x는 사인 세타 1분의 람다 1 되겠습니다. 근데 이 x가 같으니까 얘네 둘이 같은 거야. 그러면 x는 사인 세타 1분의 람다 1은 사인 세타 2분의 람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양변으로 이제 같은 것끼리 파장은 파장끼리 세타는 세타끼리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양변에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면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람다 1 나누기 람다 2는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파에서 진행하는 것은 진동수는 똑같아. 변치 않아. 근데 뭐가 바뀌어서 속력이 바뀐다? 파장이 바뀌어서 속력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람다 1, 람다 2 요게 속력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는 뭐가 된다? 얘는 양변에다가 F를 분모 분자에다가 F를 곱하면은 얘는 V1, V2를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속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이 속력이라는 것은 뭐다? 굴절률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광속 C는 자, 여기 속력이 달라진다. 속력이 달라지는 정도를 굴절률이라 하고 그러면 N2,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그러면 요거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요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V1분의 V2는 어떻게 되죠? N2분의 N1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해보자. 요거를 쏙 대입해보자.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나온다? N1분의 N2 되겠습니다. 아하, 이것은 뭐다? 물질 N에 대한 E의 굴절률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자, 굴절률과 각도는 서로 굴절률과 각도는 이렇게 크로스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을 우리가 주구장창 이용해 볼 거예요. 이러한 굴절률을 매질 1에 대한 2의 굴절률이다 해서 상대 굴절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색강이 매질 1에서 2로 입사해서 굴절하는 것을 모식적으로 나타내 보았다. 자, 그러면은 이 물질의 굴절률은 얼마일까요? 매질 1에 대한 2의 굴절률은 1에 대한 2의 굴절률, 얘가 크로스 돼가지고 사인 세타 1 나누기 사인 세타 2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다 나왔어. 사인 세타 1이 뭔데? 여기 입사각이 몇 도? 30도. 그리고 굴절각이 60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인 30도, 사인 60도 끝.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사인 30도가 2분의 1, 사인 60도가 루트 3, 2분의 루트 3 약분하면 루트 3분의 1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대 굴절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물질의 굴절률을 알 때 입사각 또는 굴절각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대한 1에 대한 2의 상대 굴절률, 1에 대한 2의 상대 굴절률. 요거를 N1, N2라고 둘게요. 그럼 물 이미 나왔습니다. 1.33. 그리고 공기 1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네르 법칙 뭐였죠? 크로스 되겠죠.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입사각이 45도래. 그러면은 들어갔을 때 45도, 세타 1이 45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인 45도, 사인 세타 2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33분의 1은 사인 45도, 사인 세타 2.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세타 2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를 밖으로 빼낼게요. 자, 분자로 사인 세타 2는 1.33분의 1 곱하기 사인 45도. 자, 요걸 계산해 볼게요.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니까 선생님이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했더니 선생님이 계산기로 계산했더니 0.53이 나왔어요. 세타 2는 사인의 역함수 0.53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만 표현해도 되고요. 이 식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사인 2.66분의 루트 2. 이것도 정답 되겠습니다. 자, 될까요? 우리 스넬의 법칙 증명해 보았고 스넬 법칙을 응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넬의 법칙 여기 잘 기억해 두시고 이걸 응용해서 여러 문제도 풀어보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